여러분 안녕하세요. 154강입니다. 자, 틀밭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쿠바식 틀밭 단점 보완된 나무 틀밭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농장 개설하면서 틀밭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어디에 틀밭을 만들고 이런 농장을 하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농장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국에서 1년에 몇천 명이 찾아오고 이제 견학도 많이 왔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마 이런 틀밭의 농장은 처음이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이제 유기농 가서부터 많은 단체들 거기 뭐 협회장에서 많이 와서 하더라도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틀밭을 했고 그다음에 70 몇 년 동안에 이런 그 틀밭서부터 이제 묵용 노틸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수정과 보완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이 계속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도시농업 강사로도 많이 활동하시고 이제 귀농 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실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보완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틀밭을 만들 때 좋은 대안을 찾으시라고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밭조성 15백입니다. 자, 틀밭 만들기 8백인데요. 제가 이제 앞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밭 만들기도 우리가 두둑밭도 있고 이제 틀밭이 있다. 두둑밭은 이제 틀밭 끝난 다음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자, 틀밭 오늘 얘기입니다. 자, 종류가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 앞서도 이제 소개했습니다만 이런 틀밭의 여러 종류 보시면서 여러분에 맞는 또 뭐냐면 이제 틀의 재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아니면 이제 목적 다르겠죠. 농장 어떤 농장인지 아니면 이제 도시 텃밭인지 아니면 이제 뭐 교육용인지 이런 걸 보면서 또 장단점이 많지 않습니까? 쿠바식 틀밭의 단점도 많고요. 뭐 나무 틀밭의 문제점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넓고 아니면 높은 데서 이제 차이도 굉장히 있다는 말씀 다양하게 제가 앞섰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서 다양한 틀밭을 보면서 자신의 맞는 틀 재료와 틀밭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한 건 틀밭이 이제 고가이면서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점도 많더라는 거. 그래서 또 많은 농가들이 이제 아니면 이제 도시농이라든가 학교에서 만들어진 거 보면은 뭐랄까요 문제점도 되게 많더라.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시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기회를 발휘하셔서요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많은 그 농가들 아니면 그쪽 분야에서 이제 뭐랄까 교육도 진행했던 여러 가지 틀밭들이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외국의 틀밭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얘기입니다. 불이형 나무 틀 만들기입니다. 자, 불이형 틀밭은 이제 우리가 그 위에 고정형이 아닌 이제 틀밭을 얘기하죠. 자, 나무 틀밭, 돌 틀밭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돌을 땅에 이제 고정시킨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위에 얹은 거죠. 그래서 이동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동 불이형 틀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제 고정형 틀밭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나무 틀밭을 합니다. 자, 나무 소재에서 앞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무가 좀 뭐랄까 얇던가 좀 두텁다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이 나무 소재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통 2번 정도의 굵기 아니면 이제 그 넓이도 그렇고요. 3번 같이는 너무 얇고 넓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 원목이 아닌 이제 뭐랄까요? 제재술에서 해와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또다시 그 대패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고가가 맺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습한 그런 그 원목 이런 소재를 찾는 게 제일 좋은데요. 보시면 이제 여러 소재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저 뭐랄까요 노화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좀 두터우면서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기술센터인데 제가 이제 그 요청받아서 그쪽에 직원 되신 분이 이제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찾아내는 시판된 원목입니다. 원목에 그걸로 해서 그 틀밭을 만든 건데요. 보시면 이제 넓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높이가 약간 높은 듯합니다만은 이 정도는 두께는 되지 않나 하는 게 그래서 뭐랄까요 시판된 규격의 나무 중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자, 나무 틀밭의 단점은요 빠르게 노화된다는 거, 빨리 썩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3년 아니면 5년에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교체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있습니다 고가라는 거 나무다 보니까요.
장점도 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많이 하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자연적 소재라는 것 굉장히 그 뭐랄까 이미지가 좋거든요. 보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시각적 환경 좋고 효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고가라다 보니까 이제 쉽진 않죠. 또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에 또 이동도 되고 디자인을 또 변경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나무 틀밭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쿠바식 틀밭에서는 이동이라든가 디자인 변경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흙을 채우니까 저희 같은 게 다르니까요. 이런 틀밭은요, 밭을 만들보다는 이제 옆에 이런 공간에서 따르는 게 저는 맞지 않다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나무 틀밭 제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제가 그동안 여러 실증을 하면서 이제 여러 그 정보를 모았을 때에 그 뭐랄까요 도움이 되는 글을 추려봤습니다. 나무 소재는요 어쨌든 원목이 제일 좋다는 거 여러 그 뭐 합판 재질랄까 뭐 짜집게 해서 여러 그 그런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견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패질이 돼야 됩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크고요. 제주에서 그대로 절단된 거는 좀 가급적 쓰지 마시라는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틀나무 두께가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노화도 있지만은 뭐냐 보기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저는 한 2.5cm에서 3cm가 좋지 않나. 어떤 분은 3.5cm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정감 있고 두텁거든요. 근데 너무 고가지만은 그래도 2.5에서 3cm 정도는 돼야지 않나 하는 게 안정감에 효과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입니다. 이것도 너무 높으면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너무 얕아도 마찬가지 그렇게 시각적 효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15cm 그 전후에서 좋지 않나 안정감이나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시판된 걸 하려면 거의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따로 뭐랄까 절단하게 되면 또 대패질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틀밭의 길입니다. 긴 틀밭은요 안정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시각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짧은 것도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너무 안정맞게 뭐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보면 이제 아까도 있습니다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 10몇 년 동안에 많은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많은 그 교육을 받으신 이제 분들이 도시농업 강사라든가 기농교육 강사로 활동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실증되고 그거를 모았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충 제가 이제 추려봤을 때 이렇더라는 거. 그 다음에 틀제작 방법은요. 정말 견고하게 제작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무 규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 틀과 목적에 따라서요. 아까도 했습니다. 얇은다라든가 너무 긴다든가 뭐 이걸 좀 감안하시고요. 보시면 이제 좀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그러시는 기술자 같은 경우는 튼튼하고. 그 다음에 제작할 때요. 제가 제일 권장하고 싶은 목 같은 것보다는요. 뭐 철제라든가 그런 기역자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는 것보다는요. 이 스크류가 제일 좋더라고요. 단단하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 못으로 한 2개 정도 긴 못 있죠? 그걸로 해서 박으셔가지고 그럼 딱 고정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크류 이런 형태의 스크류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나사형보단 좋지 않고요. 이런 스크류 앞에 볼쭉 태어난 거 있죠? 이런 걸로 해서 했으면 뭐 여자분들이나 누구나 견고하게 박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걸로 하시면은 그리고 나중에 고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고 제일 종합해 봤을 때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제작하시고요. 아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그 설치할 때 가능하면 밭갈이 안 했으면 좋겠다. 전데 여기 보면 이제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흠 파졌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로타리 쳐야겠죠. 평평하게 해.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평지라 그러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밭갈이 안 하고요. 왜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자세히 சொல்습니다만은 이렇게 평지에다가 틀을 밖에서 제작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흙을 밟지 않은 게 좋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냐 흙을 살리는 농사를 지향하자 거의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평지에다가 밟지 않도록 최대하면서 밖에서 제작한 거 디자인을 맞춰서 설치하면 되겠죠. 이제 뭐 줄을 친다든가 디자인에 따라 이렇게 설치한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뭐 설치하고 이제 제작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농지밭에서 그 제작하고 이동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설치 방법은 이제 평지에다 무기온 상태에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요. 뭐 울퉁불퉁하면 한번 좀 이제 골라야겠지만은요. 설치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 토양과 최소화하는 거. 왜냐 그런 나무가 수분 토양에 만나면서 빨리 이제 노화되거든. 썩는다 그러죠. 이게 쿠바식 틀밭의 제일 문제가 그거거든요. 빗물이 빠지는 문제와 이게 빨리 교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지에다가 설치해라. 여기다가 뭐 2cm, 3cm 흙을 채워라. 뭐 그런 분들 계신데요. 모르겠어요. 그게 맞다 그러면 그래서 하지만은 저는 평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작물 자라는데 더 좋더라. 왜냐 그러면 옆에 이제 전체 고랑과 수평으로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전체 농지를 쓸 수 있다는 거 그 앞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이제 두둑만 올려가지고 쓴다는 건 뭐냐 뿌리라든가 작물 이제 농지 사용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학교에 따라서 아니면 유치원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뭐 펜션이라든가 뭐 치유농장에 따라서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걸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그 자화거든요. 왜냐하면 농장주에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뭐랄까요 교육용이랄까 그래서 기술센터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형태로 했고요. 가운데만 이제 하나 이제 비워놓게 해서 사람이 모여서 또 여러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나 그런 유치원, 펜션 같은데 아니면 치유농장에 거의 맞춰서 디자인해야겠죠. 자, 나무 틀 설치 하신 다음에 이제 빠르게 뭐라고요? 이제 유기물 멀칭한다는 거. 저희들은 이제 흙을 살리는 흙을 자생력 높이는 농사니까요. 그래서 틀밭 설치한 다음에 유기물 멀칭한다는 거. 또 유기물 멀칭하더라도 그냥 멀칭보다는 녹색 유기물 멀칭하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 녹색 유기물 멀칭, 그 다음에 갈색 유기물 멀칭. 녹색 유기물은 영양이죠. 그러니까 녹색이니까 영양이 많다 보니까 박테리아 사니까 질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갈색 유기물은 뭐랄까요? 탄진율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되게 이제 갈색 유기물은 어쨌든 영양이 적지 않습니까? 적다 보니까 이제 균류가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기산이랄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요. 유기산 빈출하거든요. 이걸로 분해하는 과정에. 그래서 뭐랄까요 토양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 올해 또 근데 잔점도 있다. 오래 가니까요. 그래서 녹색 유기물 멀칭하시고 갈색 유기물 멀칭하시는 게 처음 이런 맛 만들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녹색 유기물 없으면 갈색 유기물을 가겠지만 1년 내내 녹색 유기물 구할 수 있거든요. 겨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 이렇게 가는 게 뭐랄까 처음에 농지를 만들 땐 굉장히 좋다는 말씀.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멀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잘 정리하시고 작물 심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기물 한번 벌쳐가지고 작물 심으시고요. 또 작물 심는 것에 대해서는 씨앗 심는 것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하더라고요. 또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소개입니다. 자, 제가 나무 틀밭의 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후화 방지거든요. 나무 틀이 빨리 썩지 않습니까? 뭐 특히나 쿠바식 같은 건 굉장히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 틀을 평지에 놓고 무견 상태 틀이라도 밑에는 토양이 닿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썩는 거거든요. 빨리 그 뭐랄까요 노후화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으로 최소화해라.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 최소하면 어떻게 그 밑에다가 뭔가 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mm 정도의 그런 플라스틱 찌 같은 걸 놔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뜨진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토양에서 1mm 뜰까 말까? 그러면 이제 흙에 접촉을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50cm라든가 1mm 간격해서 그 대신 흔들리지 않아야겠죠. 그런 것들 작은 그런 것도 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놓으셨다가 저희들은 그대로 얹지 않습니까? 틀을. 그러니까 뒤집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년마다 뒤집기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견고한 원목이라는 거 앞서 얘기했고요. 가능하다 어쩌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방부목에 대한 그런 불신도 많습니다만 대개 반부목 거의 다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부목을 쓴다 그러면 반부목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부목 쓰더라고요. 그냥 쓰는 것보다는요. 천연 올스텐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바른 것보다는 3번을 발라야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나무에 관련된 이런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나무 관련 전문가들 오십니다. 그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이 반부목은 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농업 강사라는 많이 보면 이제 반부목은 이제 일상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러다가 오래 가려면 오일스텐, 천연 오일스텐 조금 비쌉니다만 그거를 3번 이상을 바르는 게 그러면 뭐 견고하기가 굉장히 오래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뒤집기까지 하면 더 오래 가겠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놓으면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정보를 취합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좀 판단하시고 쓰시고요. 그리고 농지에 물이 고인다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흙을 올렸을 때 쿠바시 같은 경우 물이 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랑에 물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뭐 흙이 노출돼서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며칠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물이 굴러오는 데는 약간 두둑을 낮게 해버립니다. 제가 나중에 어린이집 틀밭을 만들 때 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만은 한 2, 3cm를 낮게 있거든요. 근데 작물 재배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 뭐냐? 고랑에 물이 그러면서 뭐 비가 와가지고 그냥 어 몇 시간 후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멀칭해서 토양 발생력 높여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 구로말리라는 성분이 나오면서 이제 작물 뿌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뿌리 앞에 근규균에 의해서 구로말린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토양 자생이 높으니까 뭡니까? 거기에 때알고 형성되면서 통기성이 생기고 보수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빠짐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간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더라 하는 게 제가 팁을 드려봐. 나무 틀밭 설치는 어쨌든 간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단점이라는 것, 가격이 비싸다는 것. 근데 시각적 효과는 너무 높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점과 장점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나무 틀밭이 낫지 않을까. 또 펜션이나 위락시설 그렇고요. 그다음 정원형 도시 텃밭 같은 경우는 나무 틀밭과 다른 그 벽돌이 하는 것보다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모든 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다 만나고 위압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많은 쪽으로 이제 돌아다니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판단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런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렇더라는 거. 그 다음에 체험농이란가 수영농장, 체류농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나무 틀밭이 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더 좋은 소재도 나오니까요. 저는 이제 저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자, 좋은 대안을 찾아가시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은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정형 틀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랄까 도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